눌렀어? 이거 눌러봐. 안녕하세요. 저희는 극난적에서 지켜낸 한국의 전체성에 대해 발표할 13조 논발음입니다. 발표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팀명은 왜 논발음일까요? 우리 논쟁과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저희 논발음 팀은 영국인 1명,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탐구 주체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은 어떤 국난들을 겪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저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누구보다 우연하게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그 시절 한국인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저희 논발음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기에 저희는 일제강점기를 큰 주체로 결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돌아보면 결국 일제가 정복하고자 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사람 안에 내재된 전체성 말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영광성을 논의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단합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어떻게 한국인들의 전체성을 말살했을까요? 먼저 학교의 국어 과목을 없앴고 한국어 사용금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더 나아가 각종 신문, 잡지들 배간하고 일체식 이름을 강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실형 선고를 내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보아 일제가 조선어학자 100회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말과 한글을 쓰는 것이 재판에 회부될 만큼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왜 일제는 한국말을 쓰는 것을 단합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말 안에 한국인들의 전체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전체성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논발음은 이를 탐구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시작과 끝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일산의학이 체결된 중명전입니다. 일산의학 이후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한국인들의 단결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로 발행된 각종 신문과 잡지는 대한제국 전역으로 퍼져 한국인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첫 번째 탐방을 통해 한국인의 단결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의병이 된 한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는 한국의 민주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7, 80년대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비교하여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한 한글은 한국이 빠른 회복과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단결성, 민주성, 효율성은 현대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이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인과 함께 국난 극복의 길을 걸어온 한글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한글보다 외국어는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바라는 한국의 정체성을 깃든 한글을 지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한글의 정체성은 다른 한글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브랜드의 제작하기 앞서 브랜드의 로고와 색깔을 찾기 위해 우리 한글박물관과 의지로는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오는 디자인적인 영감 바탕으로 눈파란이 탐구하는 한글의 정체성을 시각화한 한글 브랜드 오뚜기 탄생하였습니다. 브랜드 오뚜기 넘어져도 오뚜하게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수많은 고난에도 이를 굳건히 극복해오는 한국인의 딱딱한 의지는 형성화하였습니다. 로고의 모양은 글자는 세로는 패치하여 오뚜기처럼 외로 솟아있는 멋있는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래조에 둥글고 무겁고 오뚜기와 유사하게 아래조 흙이 많은 글자는 배치하여 무겁고 튼튼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브랜드의 세상은 한글 박물관에서 보는 이제 간전기의 식기의 체자는 참고하여 대표하는 세 가지는 추천하였습니다. 이제 간전기는 큰 아픔을 숙박하면서도 한국인의 깊은 자주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통 세상의 특징을 살아있으면서도 채도가 낮은 온색, 다운색, 겨자색의 오뚜의 색깔은 선정하여 부드러지만 강한 힘이 느껴지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저희는 한글 브랜드 오뚜기를 활용하여 한글과 한국의 정체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논바람은 여행 상품을 기획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6번의 탐방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여행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운다면 더욱 즐겁게 한국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여행 욕구가 높아진 지금 여행 상품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뚝 여행은 AR을 볼 수 있는 한글 포스터로 시작합니다. 여행객의 흥미를 끌기 위해 AR을 활용하여 여행길에 대한 소개를 담았습니다. 아트바이브 앱을 켜신 후 포스터를 비춰보면 저희가 제작한 AR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로로 눕힌 후 보신다면 더 정확한 로드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처럼 저희는 저희의 AR 로드맵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을 전시하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색다른 공간을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장을 제작했어요. 이렇게 3장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은 초안으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사진을 넣고 해가지고 여행 지도를 만들어요. 혹시 지금 잘 즐기셨나요? 보셨나요? 다음과 같은 앱을 보셨나요? 통해서 저희가 만든 로드맵을 보신다면은 저희가 각각의 장소와 더불어서 간단한 설명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VR을 통해서 저희의 로드맵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오뚜기 여행길은 총 3가지로 단결성을 느낄 수 있는 함께길, 민주성을 느낄 수 있는 만세길,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한강길이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서울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을 넣어 여행객들이 과거 한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함께길은 고종의 길, 정동극장, 중명전, 덕수궁 돌담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낭만적인 분위기의 여행길로 연인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만세길은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 민속박물관, 한옥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 체험과 추억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길은 광장시장, 을지로, 청계천, 한국박물관, 이촌 한강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스타그램 감성의 풍경으로 우정여행을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논바람의 활동 과정을 담은 영상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오뚝 여행을 기획한 논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